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리버풀의 수비진이 완벽히 라인을 올린 순간 한 남자가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공은 단 한 번의 터치로 공간을 찢었고 그의 두 다리는 바람처럼 달렸습니다. 93m 혼자였습니다. 뒤에선 붉은 물결이 쫓아오고 있었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골망을 흔드는 순간 안필드는 숨을 죽였습니다. 해설자는 외쳤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손흥민이 또 해냈습니다. 그날 밤 그 질주는 단순한 득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쏟아진 의심, 무너질 듯한 팀 분위기, 그리고 끝없는 압박 속에서 조용히 자신을 증명한 한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영국 스포츠 전문지 기자입니다. 10년 넘게 손흥민을 취재해왔지만 그날처럼 인간적인 눈빛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틴 호프만입니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12회를 골키퍼로 뛰었고 지금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골키퍼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에 쥐어진 장갑의 무게를 압니다. 골대 앞에 홀로 서 있을 때 등골을 타고 내려오는 고독의 온도도 압니다. 수천 번 막아내도 단 한 번의 실책이 모든 걸 지울 수 있다는 잔인한 진실도 이 가슴으로 견뎌왔습니다. 이 직함보다 먼저 말하고 싶은 건 저는 축구가 한 사람의 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현장에서 온몸으로 배워온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경기장에서 흘린 땀은 증발해도 그 안에서 만난 인간의 순간들은 증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짙어지고 더 무거워지고 어느 날 문득 가슴 한복판을 두드립니다. 저에게 오늘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무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골과 승점의 기록이 아니라 제가 흉골 안쪽 깊숙이 새겨넣은 한 장면에 관한 고백입니다. 그날은 맑았습니다. 가을 오후의 하늘은 파랗게 열려 있었고 바람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햇살은 적당히 따뜻했고 공기는 경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숨결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런 날이면 늘 가슴 한쪽이 조금 더 뜁니다. 축구가 주는 기쁨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는 날이니까요. 킥오프 전 저는 코치석에 앉아 선수들의 워밍업을 바라봤습니다. 골문을 두드리는 슈팅 소리, 잔디를 가르는 스파이크의 마찰, 관중의 웅성거림이 하나의 리듬처럼 들려왔죠. 그 리듬은 제게 익숙했습니다. 10수년을 경기장에서 살아온 사람에게 그 소리는 자장가이자 경보음입니다. 편안하지만 긴장시키고 반복되지만 매번 새롭습니다. 직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나겠구나. 설명하기 어려운 예감이었습니다. 경기는 토트넘과 아스톤 빌라. 스코어는 냉정했습니다. 3대1. 표면만 보면 완패였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전부를 말하지도 않습니다. 경기의 흐름, 선수들의 눈빛, 관중석에서 흘러나오는 탄식과 환호 사이의 미묘한 온도차, 그것들은 스코어보드에 담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축구는 언제나 숫자보다 깊습니다. 마지막 휘슬이 울리고 악수의 행렬이 이어질 때 저는 그 사실을 다시 배웠습니다. 심판의 휘슬은 경기의 끝을 알리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저는 오래 이 일을 했지만 여전히 경기가 끝난 후 이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진심은 휘슬 뒤에 나타나니까요. 관중석은 손흥민의 이름을 부르며 출렁였고 카메라는 승자의 얼굴을 좇았지만 제 눈은 반대편 골문에서 한 사람을 붙들었습니다. 페페 레이나. 빌라의 노골키퍼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골키퍼의 어깨는 늘 무겁습니다. 실점의 화살촉은 대개 그 어깨를 향합니다. 저는 그 무게를 압니다. 피치 위의 모든 시선이 한 사람에게 쏠리는 순간의 무게. 동료들은 위로하지만 그 위로조차 때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괜찮아라는 말이 때론 내 잘못이야처럼 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골대를 등지고 서 있을 때 등에 서늘하게 내려앉는 침묵의 온도까지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레이나의 입가에 아주 얇은 곡선이 그려졌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패배 직후에 그것도 두 골을 내준 골키퍼의 미소. 대체 무슨 표정일까? 체념의 위장일까? 신경성 미소일까? 하지만 가까이에서 본 그의 눈은 맑았습니다. 흐려짐이 아니라 평온이었습니다. 그건 포기의 색이 아니라 이해의 색이었습니다. 답은 곧 나타났습니다. 손흥민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승자의 오만도, 카메라 의식도 없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서두름이 없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마치 오래전부터 약속이라도 한 듯한 자연스러움이었습니다. 그 걸음걸이만으로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그가 내민 손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건네는 아주 단순하고도 어렵지 않은 제스처였죠.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들렸습니다. 당신 오늘 훌륭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악수를 보아왔지만 그날의 악수는 유난히 길었습니다. 손과 손 사이로 전해지는 온기가 화면 너머까지 번지는 듯 했으니까요. 악수의 끝에서 레이나의 미소가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그 미소는 비굴함이 아니라 자존이었습니다. 패배를 인정하는 품위, 상대를 존중하는 용기.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장면은 승부의 반대말이 아니라 승부의 완성이구나. 축구를 30년 가까이 하면서 처음으로 스코어를 넘어서는 장면.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빠르게 치유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복도로 들어서자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두 골 먹고 웃은 골키퍼라니.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미소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품고 있는지. 표면만 보는 사람들은 늘 그렇습니다. 결과만 읽고 과정은 건너뜁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그 미소는 패배 속의 해방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한 뒤에야 나오는 표정. 그리고 그 표정을 끌어낸 건 골보다 더 빠르게 닿는 한 사람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 노트 첫 장에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오늘 본 최고의 수비는 악수였다. 그리고 그 문장은 지금도 제 마음 첫 장에 남아 있습니다. 전반 22분, 하프라인 근처. 보통은 공을 옆으로 돌리는 위치, 위험을 줄이는 선택이 상식인 지점에서 손흥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코치석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무언가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으니까요. 경험 많은 선수라면 공을 잡고 템포를 조절하는 구역입니다. 안전하게, 천천히, 동료를 기다리며. 하지만 그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그의 시선이 바뀌는 순간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눈빛 하나로 경기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다시 배웠습니다. 망설임이 사라지고 결단이 들어섰습니다. 0.3초의 변화였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냥감이 아니라 길을 확인하는 사람의 눈빛. 수비수 셋이 앞에서 둘이 뒤에서 쫓았습니다. 5명. 한 사람을 막기 위해 5명이 움직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전술적 승리였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적으로 불리했고 수학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축구에서 숫자는 언제나 마음에 뒤늦게 따라붙습니다. 첫 터치가 각을 열었습니다. 공이 발에 닿는 순간의 각도.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너무 강하면 컨트롤을 잃고 너무 약하면 수비수에게 빼앗깁니다. 완벽한 힘의 배분.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두 번째 스텝이 균형을 지켰습니다. 속도를 내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골키퍼 출신인 저도 압니다. 몸이 앞으로 쏠리는 순간 공은 발에서 멀어지니까요. 왼발과 오른발이 번갈아 잔디 위에 얇은 선을 그릴 때 제 펜 끝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메모를 하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이 장면을 글로 담을 수 없다는 걸 직감했으니까요.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바람처럼 가벼웠고 그러나 가벼움의 안쪽에는 무거운 연습의 시간이 겹겹이 포개져 있었습니다.
수천 번, 수만 번의 반복이 그의 발목을 지탱하고 있었죠. 새벽 훈련장의 불빛. 아무도 없는 피치에서 홀로 공을 차던 시간들. 땀에 젖은 유니폼과 깊어지는 어둠. 그 모든 시간이 이 한순간을 위해 쌓여왔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골키퍼와 1대1로 맞섰을 때도 그의 동공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의 침착함이었습니다. 레이나는 본능대로 뛰었습니다. 반응 속도는 여전히 예리했고 동선 계산도 정확했습니다. 그는 베테랑입니다. 수백 번의 1대1 상황을 겪어온 골키퍼. 타이밍을 읽고 각도를 좁히고 몸을 던지는 순간을 계산하는 능력. 모두 인류였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막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손흥민은 마지막 반걸음을 남겨두고 방향을 접었습니다. 그 반걸음이 승부를 갈랐습니다. 레이나가 예측한 방향의 반대. 몸이 이미 기울어진 뒤였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순간. 공은 골망 안쪽으로 레이나의 손끝이 닿지 못하는 거리로 굴러들어갔습니다. 골망이 숨을 내쉬듯 출렁였고 경기장의 시간은 다시 빠르게 흘렀습니다. 이윽고 터지는 함성. 그 소리는 데시벨의 문제가 아니라 밀도의 문제였습니다. 수만 명의 가슴에서 동시에 솟구친 감정의 밀도. 공기가 진동했습니다. 관중석의 열기가 피치까지 전해졌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축구가 주는 가장 순수한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는 달리지 않았습니다. 세리머니를 폭발시키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모았습니다. 겸손의 제동을 스스로 밟은 사람처럼요. 저는 그 순간을 오래 기억합니다. 코너 플렉으로 달려가 환호할 수도 있었습니다. 유니폼을 벗어 던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장면에서 그는 더 조용히 자신을 눌렀습니다. 이유를 이해한 건 나중이었습니다. 동료들이 등을 두드려도 그는 웃음의 크기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미소는 있었지만 절제가 있었고 환희는 있었지만 호들갑은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스코어보드도 관중석도 아닌 내면을 향했습니다. 무언가를 떠올리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혹은 누군가를. 저는 궁금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차분하게 만드는 걸까? 끝까지 집중하자. 스스로에게 거는 짧은 주문. 저는 코치로서 상투적으로 반복하던 말을 그에게서 배우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중은 말로 주입되는 게 아니라 태도로 전염되는 것이구나. 기록지에는 한 줄만 남았습니다. 22분 손흥민 득점. 하지만 제 노트에는 한 페이지가 생겼습니다. 골보다 아름다운 절제. 그 절제의 배경을 저는 곧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된 순간 저는 세리머니의 침묵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는지 처음 깨달았습니다. 축구는 가끔 말보다 조용한 제스처로 더 크게 말합니다. 그날의 골은 기술의 결과였고 그 침묵은 품격의 증거였습니다. 경기 뒤 복도는 언제나 비슷합니다. 승자와 패자가 교차하는 공간. 한쪽에서는 웃음이, 다른 쪽에서는 침묵이 흐릅니다. 그 경계선을 걸을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축구는 참 잔인하다고. 90분 동안 같은 땀을 흘렸는데 결과는 이토록 극명하게 갈린다고. 땀의 냄새, 잔디의 흙, 테이프를 벗겨내는 소리, 기자들의 발걸음, 복도 특유의 습기, 샤워실에서 흘러나오는 뜨거운 김, 누군가의 한숨, 스파이크를 벗는 소리. 이 모든 것이 뒤섞여 경기 후의 공기를 만듭니다. 플래시가 번쩍일 때마다 선수들의 표정이 잠깐씩 얼어붙고 다시 풀립니다. 카메라는 진실을 포착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방해합니다. 선수들은 본능적으로 얼굴을 관리합니다. 아파도 웃고 기뻐도 절제하고. 렌즈 앞에서는 모두가 배우가 됩니다. 그날 레이나는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경험 많은 베테랑에게 흔치 않은 선택이었죠. 그는 수백 번의 인터뷰를 소화해온 프로였습니다.
패배 후에도 카메라 앞에 서서 담담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 그런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앞으로 밀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짧은 영어였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을 고르고 싶었을 겁니다. 말보다 먼저 정리해야 할 마음이 있었겠죠. 복도 끝에 서서 그의 등을 보았습니다. 어깨는 처져 있었지만 걸음은 단단했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속도가 느렸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사람의 걸음이 아니라 생각에 잠긴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패배는 아프지만 품위는 놓지 않겠다. 그런 뒷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오래 기억합니다. 등번호보다 더 선명하게 남은 건 그의 어깨가 만든 선이었습니다. 라커룸 문 앞에서 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친구는 나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존중했어. 짧은 문장. 영어로 했는지 스페인어로 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온도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어떤 명언보다 길게 와닿았습니다. 그 말은 문 안으로 들어갔지만 메아리는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라커룸은 조용했습니다. 패배의 무게가 천장부터 바닥까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생각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모두가 패배의 맛을 씹고 있었으니까요. 쓰디쓴 맛.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 가슴 한가운데 돌처럼 박히는 그 맛. 골키퍼로 뛴 저는 그 맛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레이나가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후회가 없다. 물음표가 공기 중에 떠올랐습니다. 왜지? 젊은 선수들의 눈빛에 혼란이 스쳤습니다. 2골을 먹었는데, 3대1로 졌는데, 그런데 후회가 없다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긴 팀에 패한 게 아니라 좋은 축구에 함께했다. 그 차이를 느꼈다. 패배를 설명하는 말치고는 낯설 만큼 따뜻했습니다. 승부의 세계에서 이런 말은 흔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전술 분석, 실수 지적, 다음 경기 다짐으로 이어지는데 그는 달랐습니다. 그 따뜻함은 어떤 이길 때의 말보다도 훌륭한 리더십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그날에 대해 묻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상처가 조금 아물고 다음 경기를 준비할 즈음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날 경기 어떠셨나요? 레이나는 잠깐 멈춘 뒤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날 손흥민의 눈빛에는 자만이 없었다. 함께 좋은 경기를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듯했다. 저는 그 문장을 노트의 밑줄 두꺼운 선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3번 그었습니다. 이 문장은 잊으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듯이. 골키퍼의 자존심은 공을 막는 데에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상대가 내 노력을 존중해 줄 때 비로소 더 단단해집니다. 그날 그는 패배했지만 자존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자존을 지켜준 건 승자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팀의 라커룸 벽에는 이런 문장이 붙었습니다. 승자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다. 어포 용지의 인쇄에서 액자에 넣었습니다. 모두가 볼 수 있는 높이에. 샤워하러 들어갈 때도 나갈 때도 눈에 띄는 위치에. 저는 후배 골키퍼들에게 말합니다. 손을 들어올리는 세리머니보다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자고요. 그날의 레이나와 손흥민은 우리에게 패배와 승리를 동시에 품위 있게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라커룸의 공기는 무거웠지만 그 무게 속에 묘한 평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존중이 스며든 공기였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BBC 메인 페이지의 제목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출근길이었습니다. 커피를 한 손에 들고 휴대폰을 다른 손에 든 채 걷고 있었죠. 습관처럼 뉴스 앱을 열었는데 첫 화면에 그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손흥민 경기 후 패자에게 건넨 한마디 오늘 당신은 훌륭했습니다.
과장도 수식도 없는 문장. 충격, 감동, 눈물 같은 자극적인 단어가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더 강렬했습니다. 사실의 평온함이 오히려 심장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길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이 제 옆을 지나쳤지만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첨부된 영상에서 두 사람의 악수가 다시 흘렀습니다. 고작 20초 남짓.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되는 장면. 손흥민이 다가가는 모습, 레이나가 고개를 드는 모습, 두 손이 맞잡히는 순간, 그리고 레이나의 미소. 하지만 그 안에 경기의 서사가, 인간의 존엄이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조회수는 속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새로 고침을 할 때마다 숫자가 뛰었습니다. 만 단위로, 10만 단위로. 저는 숫자의 상승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선한 이야기에 목말라 있구나. 하루 만에 수백만, 그리고 천만을 넘어섰습니다. 숫자는 크기였지만 댓글은 깊이였습니다.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한국어. 언어는 달랐지만 감정은 하나였습니다. 저는 번역기를 돌려가며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이게 진짜 스포츠맨십이다. 그는 선수 그 이상이다. 그의 미소가 인류애를 보여줬다. 언어는 달랐지만 감정은 하나였습니다. 인류애라는 단어가 과장처럼 보일 때가 많지만 그날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모든 게 과장되는 시대입니다. 역대급, 최고, 전설 같은 단어들이 너무 쉽게 쓰입니다. 하지만 그날의 인류애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조용한 제스처가 국경을 뛰어넘는 방식을 저는 처음으로 선명히 보았습니다. 영국의 칼럼니스트 한 명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골은 잊히지만 마음은 남는다. 그는 타임스에서 30년 넘게 축구를 다뤄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수많은 명승부를 글로 옮긴 사람. 그런 그가 이번엔 악수를 썼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노트 표지 안쪽에 옮겨 적었습니다. 펜으로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마치 경전을 필사하듯이. 이 문장은 내 안에 새겨두고 싶었습니다. 기자 생활 20년 넘은 사람이 골이 아니라 태도를 칼럼의 주제로 삼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이름 옆에는 진짜 챔피언이라는 단어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트로피의 개수가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으로 정의되는 챔피언. 우리는 늘 우승컵을 든 선수를 챔피언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그 정의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정의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SNS는 별명을 만들어냈습니다. 겸손한 폭풍. 처음 이 별명을 봤을 때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완벽한 표현이었습니다. 강하지만 조용하다. 빠르지만 새가슴이 아니다. 그 별명은 손흥민의 기술과 인격의 결합을 간결하게 표현했습니다. 팬아트가 올라오고 아이들이 색연필로 두 사람의 악수를 그렸습니다. 어떤 그림은 서툴렀고 어떤 그림은 놀라울 만큼 정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그림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그림에는 작은 문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승부는 끝나도 존중은 계속된다. 7살짜리 아이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하지만 그 글씨가 어떤 명문장보다 강렬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휴대폰 배경으로 설정했습니다. 코치에게도 사람으로서도 잊지 말고 싶은 말이었으니까요. 언론의 폭풍은 흔히 스캔들이나 논란에서 시작되지만 그날의 폭풍은 선함에서 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더 놀라웠습니다. 뉴스는 대부분 나쁜 소식입니다. 분노, 실망, 비난. 그런 것들이 클릭을 만들고 조회수를 올립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좋은 이야기를 원하고 좋은 이야기는 여전히 멀리 퍼진다는 것. 축구가 세상에서 가장 널리 퍼진 언어라면 그 언어의 가장 아름다운 문장은 아마도 존중일 겁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손흥민은 그날 가장 정확한 발음으로 말했습니다. 며칠 뒤 조용한 기사 하나가 제 눈을 붙들었습니다. 아침 일찍이었습니다.
훈련장에 나가기 전 커피를 마시며 태블릿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스포츠 섹션 아래쪽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기사였습니다. 제목도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무거웠습니다. 경기 전날 레이나는 아버지의 부고를 받았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잔이 받침에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주변이 조용했지만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가슴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머리보다 빨리 심장이 이해했습니다. 그 한 줄이 방 안의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아버지. 그 단어 앞에서 우리는 모두 작아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경험이 쌓여도 그 이름 앞에서는 여전히 아이입니다. 우리 모두의 첫 번째 골대이자 우리가 처음으로 막아보려 애쓴 세상의 바람. 어린 시절 아버지의 큰 손은 우리에게 첫 번째 장벽이었습니다. 그 손을 넘어서려고 애쓰고 때론 그 손에 기대어 울기도 했죠. 골키퍼가 된다는 것은 어쩌면 아버지가 되는 연습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공을 막아주려는 사람. 그의 밤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호텔방, 낯선 침대, 창밖의 어둠. 그 안에서 혼자 전화를 받았을 그 순간. 저는 눈을 감고 상상했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힘을 잃고 주저앉은 무릎 위로 추억이 쏟아졌겠죠.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차가운 목소리. 유감입니다라는 말. 그 순간 세상이 멈췄을 겁니다. 시계는 돌아가지만 시간은 흐르지 않는 그런 밤. 혼자 견뎌야 하는 밤. 어린 시절 함께 공을 차던 오후, 첫 장갑을 선물 받던 날, 데뷔전을 지켜보며 웃던 얼굴. 모든 기억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아버지가 사준 첫 축구공. 낡은 가죽 냄새. 동네 공터에서 해질 때까지 차던 그 공. 골키퍼가 되고 싶어요라고 말했을 때 아버지의 표정. 처음엔 걱정, 그리고 나중엔 자랑스러움. 첫 프로 계약서에 사인할 때 아버지가 흘린 눈물. 그럼에도 그는 경기에 나섰습니다. 프로란 무엇일까요?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급여를 받는 사람,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프로는 마음속 폭풍을 감추고 경기장에 서는 사람입니다. 개인의 비바람을 잠시 접고 팀의 하늘을 먼저 보는 사람. 저는 그 선택 하나만으로도 그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슬픔을 가슴에 눌러 담고 장갑을 끼는 일.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같은 골키퍼였던 저는 압니다. 장갑 안에서 손이 떨려도 그 떨림을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 그것이 프로의 고독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침묵의 세리머니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추가 보도를 읽었을 때 저는 펜을 놓고 한참을 창밖만 보았습니다. 창밖에는 가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빗줄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이 있구나. 남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느끼는 사람이. 그는 경기 전 복도에서 레이나의 달라진 눈빛을 읽었을 겁니다. 선수들은 압니다. 동료의 눈빛 하나로 모든 걸 읽어낼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무언가. 슬픔의 그림자. 억지로 지은 미소의 무게. 괜찮으세요? 아마 그렇게 조심스레 물었겠죠. 레이나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떠나셨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모든 것을 말했을 겁니다. 그 뒤의 장면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어깨에 올려진 손, 길게 이어지지 않은 대화, 그러나 오래 남는 침묵. 그리고 골 뒤의 절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코치실에 혼자 앉아 그날의 영상을 다시 돌려보며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의 조용한 세리머니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세리머니의 볼륨은 때로 상대의 상처 크기에 맞춰야 한다는 것을요. 기쁨도 때를 가려야 합니다. 환호도 상황을 봐야 합니다. 진짜 성숙함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데서 나옵니다. 상대의 슬픔 앞에서 내 기쁨을 낮추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입니다. 경기가 끝났을 때 손흥민이 레이나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의 아버님도 하늘에서 보고 계셨을 겁니다. 당신은 훌륭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이런 문장 앞에서는 여전히 약해집니다. 좋은 말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위로의 언어가 이렇게 정확할 수 있구나. 동정의 음영 없이 존중의 결만 남기는 문장. 그날 이후 레이나는 말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빈자리를 비워내지는 못했지만 견딜 만한 공간을 만들어줬다고요. 슬픔의 방에 창 하나가 열렸다고요. 꼴은 기록에 남았고 말은 사람에 남았습니다. 기록은 언젠가 깨집니다. 하지만 마음에 새겨진 말은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레이나의 가슴에 새겨진 그 문장은 아마 죽는 날까지 남을 겁니다. 저는 선수들에게 가르칩니다. 빠른 다리보다 먼저 배워야 할 건 느린 마음이라고요. 훈련장에서 매일 반복합니다. 기술은 연습으로 늡니다. 하지만 마음은 연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험하고 깨닫고 실천해야 합니다. 느리게 서서 상대의 사정을 듣는 법, 그 사정에 맞춰 내 기쁨의 크기를 조절하는 법. 그게 진짜 프로의 스텝이라고요. 변화는 관중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한두 명씩 조용히. 하지만 물결은 천천히 커졌습니다. 작은 파문이 점점 넓어지듯이. 손흥민의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서서히 일어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일제히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든 할아버지도 젊은 청년도 아이를 아는 엄마도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좌석 번호도 티켓 가격도 상관없었습니다. 기립박수는 응원이 아니라 감사였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압니다. 응원의 박수는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잘해라, 골 넣어라. 하지만 감사의 박수는 다릅니다. 내가 있어서 고맙다. 내가 보여준 것을 잊지 않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는 골을 넣을 때만 박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놀라웠습니다. 보통 박수는 결과에 따라옵니다. 골, 어시스트, 선방. 하지만 그에게는 달랐습니다. 동료를 일으킬 때, 상대를 북돋을 때, 물을 마실 때조차 박수가 따라왔습니다. 넘어진 동료에게 손을 내밀 때, 관중석은 환호했습니다. 상대 선수가 부상으로 쓰러졌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갈 때,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벤치로 걸어가 물을 마시는 그 짧은 순간에도 카메라가 그를 비추면 함성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축구를 오래 본 사람들은 압니다. 진짜와 가짜를, 쇼와 진심을. 그의 진짜 가치는 발끝보다 가슴에 있다는 것을요. 어느 홈 경기 이후 한 소년이 라커룸 입구로 조심스레 걸어왔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작은 체구.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있었는데 사이즈가 너무 커서 무릎까지 내려왔습니다. 아마 형의 옷이거나 크게 사서 오래 입으려는 부모의 선택이었겠죠. 8살. 손에는 접힌 종이를 꼭 쥐고 있었고 입술은 긴장으로 말라 있었습니다. 종이는 여러 번 접었다 펴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모서리가 닳아 있었고 땀에 조금 젖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쥐고 있었을까요?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용기를 내기까지 얼마나 망설였을까요? 경비가 제지하려 하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경비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물러섰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습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평생 기억할 날이라는 것을. 잠시 뒤 문이 열리고 손흥민이 나왔습니다. 샤워를 마친 뒤였습니다.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평상복 차림, 가방을 어깨에 맨 모습, 그냥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흥민 선수님. 그는 멈춰 섰습니다. 피곤했을 텐데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이 장면을 저는 절대 잊지 못합니다. 무릎을 굽히는 것. 단순한 동작이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존중, 배려, 진심. 아이의 손에서 종이가 펴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도 함께 떨렸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연필로 쓴 글씨였습니다. 지우개로 여러 번 지운 흔적도 있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썼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손흥민 아저씨, 저도 누군가를 웃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카메라를 의식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난 미소였습니다. 그럼 약속해요. 웃음을 주는 건 골보다 더 큰 일이에요. 저는 이 문장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골보다 큰 일. 축구선수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서 작은 배지가 나왔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배지. 준비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것. 그래서 더 소중했습니다. 토트넘의 로고가 새겨진 동그란 배지. 그는 그것을 아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 배지를 감싸쥐었습니다. 마치 보물을 받은 것처럼. 이건 우리의 약속이에요. 잊지 마세요. 아이의 눈가가 반짝였습니다. 눈물인지 빛인지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부모는 멀리서 눈물을 훔쳤고 관중들은 자연스럽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눈을 닦았습니다. 어머니는 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담았습니다. 영상은 그날 밤 SNS를 타고 빠르게 퍼졌습니다. 댓글에는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그는 한 세대의 롤모델이다. 축구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최선의 수업을 그는 매일 보여준다. 저는 그 영상을 팀 미팅에서 틀어주었습니다. 불을 끄고 스크린에 영상을 띄웠습니다. 2분 남짓한 영상이었습니다. 선수들은 처음엔 무심했지만 끝날 즈음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선수는 고개를 숙였고 어떤 선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젊은 선수 하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설교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골은 경기장을 바꾸지만 태도는 세상을 바꾼다. 빠르게 사라지는 함성보다 오래 남는 건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건네는 이 작은 친절이라고요. 그리고 그 작은 친절이 모여 언젠가 내 자신을 지켜줄 가장 큰 방패가 된다고요. 2달 후 컵대회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기억은 선명했습니다. 대진표가 발표되었을 때 저는 그 이름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운명 같은 재회였습니다. 이번엔 토너먼트, 리그전과는 다릅니다. 리그는 실수를 만회할 기회가 있습니다. 다음 경기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컵대회는 다릅니다. 한 번의 실수가 곧 끝을 의미하는 경기였죠. 단판 승부. 비기면 연장전, 그래도 안 나면 승부차기. 누군가는 반드시 짐을 싸야 합니다. 냉정한 룰이었습니다. 킥오프 전 손흥민이 먼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센터 서클 근처에서 두 사람은 마주쳤습니다. 경기 전 마지막 몸풀기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오늘은 진심으로 즐깁시다. 그 말에는 긴장이 없었습니다. 적대감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편안했습니다. 레이나의 눈빛도 밝았습니다. 2달 전과는 달랐습니다. 무거운 그림자가 거친 얼굴이었습니다. 여전히 슬픔의 흔적은 남아 있었지만 그 위로 삶의 빛이 다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위에 일상의 리듬이 다시 얹혀 있었습니다. 시간은 상처를 지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상처와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레이나는 그것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악수는 짧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손과 손이 맞잡혔습니다. 꽉. 힘이 느껴졌습니다. 서로를 향한 존중. 서로를 향한 격려.
그 모든 것이 그 짧은 악수에 담겨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다음 날 신문 일면은 그 장면으로 채워졌습니다. 경기는 팽팽했습니다. 양팀 모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공격과 수비가 숨가쁘게 이어졌습니다. 관중석은 90분 내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전반은 0대0. 서로를 너무 잘 아는 두 팀. 허점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공은 움직였지만 골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후반 30분, 손흥민의 슈팅이 골대로 빨려 들어가듯 날았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공간이 열렸고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발등에 정확히 맞은 공. 궤적은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일어섰습니다. 코치석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들어간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제 목소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해낼까?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공이 날아가는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레이나가 해냈습니다. 반응은 본능이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경험이 몸에 새겨진 골키퍼. 수천 번의 훈련이 이 순간을 위해 있었습니다. 몸을 던져 손끝으로 공의 궤도를 살짝 바꾸는데 성공했죠. 완전히 막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살짝 건드리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골대 안이 아니라 밖으로. 공이 골대를 스치며 나갔고 코너킥 깃발이 흔들렸습니다. 빌라 팬들의 함성이 터졌습니다. 레이나, 레이나. 그의 이름이 경기장을 채웠습니다. 그라운드에 누웠던 레이나가 일어나는 순간 손흥민이 두 팔을 들어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자신의 슈팅을 막은 골키퍼에게, 상대 선수에게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관중석이 더 큰 소리로 환호했습니다. 토트넘 팬도 빌라 팬도 구분 없이 일어서서 박수쳤습니다. 이건 골보다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적에게 보낸 존중의 사인.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적이 아니라 같은 무대에 선 예술가였습니다. 스포츠만이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경기는 결국 승부차기까지 갔고 결과는 토트넘의 승리였습니다. 연장전 30분도 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승부차기. 5번의 키커. 긴장의 연속. 그리고 마지막 키커의 실축. 토트넘이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스코어가 아니었습니다. 기록지에는 토트넘 승리라고 적혔지만 사람들의 기억에는 다른 장면이 새겨졌습니다. 휘슬이 울리고 두 사람은 또다시 마주섰습니다. 레이나는 패배했지만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승리했지만 얼굴에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대단했습니다. 라는 말이 오갔고 둘은 잠깐 포옹했습니다. 등을 토닥이는 손길. 귓가에 속삭이는 낮은 목소리. 카메라는 담았지만 말은 담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두 사람만의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승자와 패자의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는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긴 것 같았습니다. 축구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기자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승패를 넘어선 존중. 오늘 경기의 진짜 승자는 두 사람 모두였다. 저는 그 기사를 스크랩해 코치실 벽에 붙였습니다. 프린트해서 액자에 넣었습니다. 벽은 점점 이야기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후배들에게 매일 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아침마다 이 벽을 보며 출근하기를 바랐습니다. 훈련 전에 이 글을 읽기를 바랐습니다. 지고도 이기는 법, 이기고도 교만하지 않는 법을요. 세월은 많은 것을 희미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제 60에 가까운 나이입니다. 기억은 점점 흐려지고 어제 먹은 식사도 가끔 있습니다. 이름이 입에서 맴돌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시간은 가혹합니다. 그러나 어떤 장면은 시간이 갈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오래된 기억이 더 생생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제게는 두 사람의 악수가 그렇습니다. 그날의 하늘, 그날의 바람,
그날의 공기. 모두 기억합니다. 손과 손이 맞잡히던 순간의 온도까지. 저는 이제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 머리카락은 희끗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무릎의 연골은 얇아졌고 반사신경은 예전만 못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찹니다. 공을 잡을 때 손목에서 소리가 납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시간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라커룸에서 후배들을 모아놓고 저는 늘 같은 영상을 틉니다. 매 시즌 첫 미팅 때 이것만은 빠뜨리지 않습니다. 전통처럼 반복합니다. 20초 남짓의 그 악수. 화질은 선명합니다. 각도도 완벽합니다. 하지만 화질이나 각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불을 켜고 젊은 선수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너희가 지키고 싶은 축구는 무엇이냐고요? 침묵이 흐릅니다. 어떤 선수는 고개를 숙이고 어떤 선수는 천장을 봅니다.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정답도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말합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이 말만큼은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골을 막는 것이 골키퍼의 일이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골대를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그러나 그게 전부라면 우리는 너무 쉽게 무너진다. 한 골 먹으면 자신감이 무너지고, 두 골 먹으면 멘탈이 무너지고, 세 골 먹으면 사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진짜 프로는 상대를 존중하고 이겼을 때 더 겸손해지며 졌을 때 품위를 잃지 않는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것, 전술보다 먼저 배워야 할 것. 너희가 그 태도를 골망처럼 팽팽히 지켜낸다면 어떤 폭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선수들의 눈이 달라지는 순간을 저는 압니다. 처음엔 의례적으로 듣습니다. 또 코치님 잔소리구나. 하지만 어느 순간 눈빛이 바뀝니다.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마음이 설득될 때만 눈빛이 바뀝니다. 얼마 전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축구 철학은 무엇입니까? 손흥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승부는 이길 수도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제 인생의 엔딩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검은 가죽 표지의 노트. 제가 죽으면 아들에게 물려줄 노트입니다. 그 첫 페이지에 이 문장을 적었습니다. 철학이 말이 되려면 삶이 먼저 증언해야 합니다.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삶이 뒷받침하지 못하면 그 말은 공허합니다. 그는 경기장 안팎에서 같은 사람으로 살고 있었고, 그래서 그 말은 이론이 아니라 증언이었습니다. 그날 터널을 걸어나가는 레이나의 뒷모습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어두운 터널, 형광등 불빛,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복도, 그 안을 걷는 한 사람, 슬픔과 패배의 무게가 동시에 얹힌 어깨, 두 어깨가 처져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아버지의 부재와 경기의 패배, 두 가지 무게. 그러나 절망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너진 사람과 슬픈 사람은 다릅니다. 레이나는 슬펐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앞으로 한 걸음씩 멈추지 않고 계속 다시 일어서는 사람의 걸음. 손흥민이 그에게 남긴 것은 상처가 아니라 존엄이었습니다. 골은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골키퍼에게. 하지만 그날의 골은 달랐습니다. 상처보다 존중이 더 컸습니다. 존엄은 돈으로도 트로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이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엄은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진심이 만들고 진심이 지켜줍니다. 저는 오늘의 대본을 여기서 닫습니다. 펜을 내려놓습니다. 노트를 덮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야기는 계속 자라날 것입니다. 경기장이 바뀌고 유니폼이 바뀌어도 우리가 지켜야 할 한 문장은 같습니다. 승리는 숫자이고 존중은 사람이다. 숫자는 잊힙니다. 하지만 사람은 기억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지키는 힘은 언제나 진심에서 나온다. 마지막으로 제 노트 맨 끝줄에 다시 적습니다. 낡은 노트. 페이지를 넘깁니다. 마지막 페이지. 아직 빈 공간이 있습니다. 펜을 듭니다. 신뢰는 무너지기 쉽지만 회복엔 진심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가장 빠르게 이끄는 것은 늘 그렇듯 한 사람의 조용한 악수입니다. 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봅니다. 해는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립니다. 하지만 내일 해는 다시 뜰 것입니다. 경기장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리고 다짐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저는 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후배들에게, 아이들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진심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고.